자, 물 올리고요. 불 켜고 처음에는 센 불로 하세요. 찬물 올라갔을 때는 센 불로 하고요. 그 다음 꼭지 뗍니다. 고추 꼭지 떼고 요죠. 자, 쓰레기통 하나 마련해 가지고 따로 두셔도 됩니다. 자, 2분의 1 선 해가지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옆에 씨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칼을 놓고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파면 잘못하면 매울 수도 있죠, 그죠? 스푼을 이용해서 요거를 요렇게 파내면 되겠죠. 이때 씨가 전부 다 흩어지면 또 다시 끌어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자, 중앙에 있는 이 심은요 굳이 다 파낼 필요는 없어요. 고기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하더라도 굳이 싹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요. 씨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이는 반드시 맞춰 주셔야 돼요. 요구사항대로 맞춰가지고 길이를 썰어줍니다. 자, 고추 여기 부분 살려주세요. 꼭지 있던 부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잘라버리면 애가 그럼 잘 벌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버리지 말고 5cm 정도만 맞춰서 썰고, 그런 다음에 오이의 끝부분을 살리고 그 다음 위에 거를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중간을 잘라서 오이 모양을 그대로 다 살려주는 거죠. 이러고 나서 데치기. 자, 데치면 찬물에 담가놔야 되겠죠. 찬물 미리 받아가지고 불 옆에다가 대기 해주고요. 표고 같은 경우는 불려서 나오긴 하는데 속이 덜 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끓으면 내가 왜 이러냐면 불린 표고가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표고 불리는 게 점수에 또 배점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담가놓으세요. 찬물 해도 상관없고, 혹시라도 속십이 덜 불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담가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물 끓기 전에 파마늘 다져서 준비하면 되겠죠. 자, 마늘 꼭지 떼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칼 등을 이용해서 작두질 하듯이 이렇게 해줘도 된다 그랬어요. 되고 이것도 상관없고, 도마 위에 줄 세워놓고 대기시키지 마세요. 시험장에 이제 도마까지 다 들고 가야 되는 거 알죠? 네. 도마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갔더니 아예 도마 자체가 없어가지고 도마 가야질로 다시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만 해도 기존의 부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다 있거든요. 기물이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해서 도마를 앞에다가 전부 다 재워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갖고 가서 썰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참 재료 목록에 있으니까 지참물에 갖고 가는 게 좋겠고, 이 도마가 너무 작아서 뭘 다지거나 이럴 때 잘 튕겨 나가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도마 너무 작다 싶으면 보니까 하나 사가지고 갖고 가도 돼요. 집에 거 갖고 가도 되고. 단 뭐 유리처럼 되는 글라스 도마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또 나무 도마 너무 두꺼운 거 들고 가도 무겁잖아요. 또 일회용 도마 또 이런 거 들고 가지 말고 일회용 같이 왜 얇게 돼서 플라스틱 나오는 거. 네. 자, 고추 데칩니다. 이때 데칠 때 재료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녹색을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더욱더 선명한 녹색을 띈다 그랬어요, 그죠? 소금 약간. 그 다음 데칠 거 없죠?
데칠 게 두 번째가 기다리면 체에 받쳐서 넣으세요. 근데 지금 대기자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죠? 바로 뺍니다. 아이고. 바로 빼세요. 찬물 바로 들어가고. 바로 빼야 돼. 왜 바로 빼야 될까? 좀 이따 또 다시 뒤져줄 거잖아요. 자, 바로 빼긴 뺐는데 열기를 안 식히면 남아있는 열 때문에 얘가 익어요. 그래서 열기를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 다음 파. 여기서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자,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요, 막이 두툼해가지고 칼이 잘 안 들어가요. 다집니다. 양념으로 쓰는 파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줘야 음식이 정갈하게 나와요. 양이 많아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빨리 다져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세요. 불이 놀고 있네. 그 다음에 불에 뭘 올려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파 다지면서 파만 파 잘 다져야지 이거 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뭘 하면 좋을지. 근데 지금은 불 쓰는 게 불 쓰는 게 없죠. 네, 전부 다 그냥 지져주는 거라서. 자, 열기가 완전히 나갔죠, 그죠? 계속 담가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키친타올 깔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놔야 아래쪽으로 물기가 빠지겠죠. 자, 이렇게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고기를 다져주면 돼요. 두부도 으깨고 고기도 다지고, 이때 고기 다질 때는 오늘은 두 개 같이 다져주면 됩니다. 같이 다져주면 되고 두부도 같이 으깨면 되겠죠. 말라 두 번 일을 하려고. 중복되는 거는 같이 하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한다고 파마늘 따로 다지고 이거 한다고 파마늘 따로 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데칠 거 한꺼번에 쫙쫙쫙쫙 데치고 볶을 거 한꺼번에 자라락 볶고. 자, 전에 들어가는 두부는요, 가장자리에 굳어있는 단단한 부분은 떼는 게 훨씬 매끈하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칼 옆면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줘요. 만두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거칠게 밀어도 되는데 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엄청 곱죠? 이런 상태에서 원래는 면포를 이용해서, 면포에다가, 이거는 지금 면포를 제가 지금 안 올려놨어요. 면포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짭니다, 물기를. 그렇게 짜는데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키친타올도 잘 나와 있고 빨아쓰는 행주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굳이 얘를 끌어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몸무게를 실어 가지고 물기를 제거를 하세요. 자, 오늘은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소감.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냥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0%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 됐고 고기 다져주면 되겠죠. 다져주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피 묻은 거는 치워주시고요. 계란 조금 이따 같이 쓰면 될 것 같고, 표고버섯 유장 처리해서 두고, 자, 표고버섯 유장 양념 할 겁니다. 때 표고 물기가 있으니까
손에 잡고 이렇게. 카메라에 안 들어갈까봐 내가 위에서 지금. 그 기름 붓지 않은 그릇들은 현장에서 그냥 해서 내리세요. 여기 항상 깨끗하게 비워놓으세요. 자, 꼭지 떼는데 가위 가지고 잘라주셔도 되고요. 절반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뒤집으면 꼭지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꼭지만 떼주셔도 됩니다. 표고가 크면 클수록 안 좋겠죠?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기둥 말려놨다가 다시 물 뽑을 때 써도 좋고요. 절에서는 고기 대용으로 이거 씹는 식감이 좋거든요. 다시 물도 잘 우러나고. 그냥 말려서 쓰세요. 기능사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은 집에서. 자, 표고버섯 물기 제거. 행주 4개 들고 가요. 행주 빨아 쓰는 행주. 에? 빨아 쓰는 행주 시험 칠 때 하나 사요. 진짜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살 때 되도록이면 색깔 없으면 더 좋고, 색깔 없는 게 잘 없더라고. 근데 물기 제거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이 쏙 빠집니다. 그냥 키친타올로 제가 키친타올로 해도 돼요. 근데 키친타올이 저렴한 거 잘못 사니까 하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찢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가시 이렇게 뭉쳐져 있거나 모양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마르면서. 그래서 칼 뒷부분을 이용해서 작은 주름을 펴줍니다. 주름 펴는 시술을 대충 다 펴져 있는 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유장 양념을 해야 되겠죠. 유장 양념 하는데 한식의 기능사 정도는요 전부 다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큰 숟가락 하지 말고 작은 술. 자, 참기름 한 작은 술, 간장 3분의 1. 작은 술. 작은 술로 무조건 3분의 1 들어갔죠? 기름하고 물하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성질이 달라서 안 섞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어준다. 유화. 스푼 뒤에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섞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반드시 유화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양념을 묻혀줘야지. 유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묻히면 간장만 위로 쏙 올라붙어 버려요. 자, 요거 작다 그랬죠? 안 작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름 있는 부분을 하면 작아요. 주름이 사이사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해버리면 작아요. 100%. 어디로? 여기 묻힐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뒤를 이쪽 옆으로 제끼세요. 자, 묻혔죠? 그 위에 올리세요. 자, 묻혔죠? 그 위에 올라갑니다. 묻혔죠? 그 위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타자 올라가고 마지막 거 한번 뒤집어서 하면 다 끝. 끝났죠?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 고기 핏물 제거 잘 해주고, 이게 안 좋은 거라. 싼 거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비계 정리합니다. 비계 때문에 다지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업을 위해서 맨날 다지는 게 힘드니까 갈아놓은 게 냉동실에 있긴 한데, 자, 오늘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책장 뜨기라고 부르죠. 우리 책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끝에 책은 여기에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한 장 한 장 한 장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썰 때 얇게 편으로 써는데 밑에 여기만 남겨놓고 위에만 칼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책장 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싹둑 써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채를 썰어줍니다. 힘줄이 있으면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때 안 드는 게 이제 표시가 나요.
그럼 안 되는 칼 쓰면서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겠죠? 손톱을 이렇게 항상 숨겨야 됩니다. 요 마디에 칼이 닿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힘 바짝 주고 하면서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썰 때 시험장에서 다쳐서 밴드 바르러 나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고기 나오는 날. 특히 다지는 거 나오는 날. 자, 이 상태에서 채를 다 썰어주고 다시 모아가지고, 자, 이때는 칼을 끝을 앞에 붙이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면 힘이 골고루 안 가죠. 그래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앞에 칼을 밀으세요. 힘을 주면서. 그래야 고기가 썰려요. 야채를 할 때는 그냥 제자리 걸음 해도 돼요. 야채는. 근데 고기는 슬라이스가 돼야 되죠. 밀면서 슬라이스를 해줘야 돼요. 당기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팔목이 아파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 상태에서 무만 들어가면 돼요. 고기만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자, 이렇게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힘줄이 있잖아요. 잘 안 썰려요. 그리고 요거를 모아서 할 때도 손을 모아서 손톱은 안으로 항상 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힘줄이 있어서 얘가 안 잘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딴 사람들 전부 다 다질 때 있죠. 쿵쾅쿵쾅쿵쾅 소리 날 때. 그때 다지는데 전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칼에 가장 여기 손잡이 바로 옆에 두꺼운 부분 여기가 뼈를 토막내거나 단단한 거를 다지거나 토막내거나 이때 쓰는 거예요. 여기가 힘이 제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끝부분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힘줄 빨리 끊어주세요. 다른 사람들 할 때 다 하고 조용한데 혼자 이러면 감독관에 궁금해서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줄이 진짜 내가 이렇게 썰었을 때 안 썰려서 힘줄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힘줄만 걷어내세요. 그냥 미처 제거 못했던 힘줄이 있으면 그냥 빼버리고 그 다음 한번 딱 해가지고 힘줄 끊어주고 그런 다음에 소리 안 나게 다지세요. 마찬가지로 힘을 주면서 자, 이렇게 다지긴 다졌어요. 근데 고기가 어느 정도 다져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독관이 탁 옆에 와요. 그러면 한번 쫙 펼쳐줘요. 자, 어느 정도 다져진지 나온다고요. 이게. 그런 다음에 다시 탁 모아가지고 딱 하고 자, 어느 정도 다져진지. 이게 입자가 굵고 덩어리가 있으면 덜 다져진 거예요. 자, 매끈하죠? 네, 다 다져졌거든요. 고기 들어갔습니다. 양념 할게요. 소금으로 양념합니다. 실컷 물기 제거 잘 해놓고 간장 들어가면 재료 없는 거 들어갔죠? 뭐? 실격. 간장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으니까. 자, 소금 약간 지금 3분의 1 작은술 들어갔다 짜요. 약간 설탕 약간 그 다음 후추, 흑후추 고기니까 후추 파 마늘 파 들어가면 마늘 그의 절반 파는 향이 마늘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파가 2면 마늘은 1 참깨 자, 파 마늘 실컷 다져놨는데 좀 굵게 다졌어요. 그럴 경우는 넣는 신용함에서 하나도 안 넣는 건 점수 잘 안 줘요. 넣는 신용을 하되 양을 줄이세요. 실컷 곱게 다 으깨고 다지고 해놨는데 얘들을 굵게 해버리면 입자가 있어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 다음 참기름, 깨소금 여기도 참기름 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참기름 많이 들어가면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죠. 기름 때문에. 미끈미끈 참깨 그 다음 깨소금 푹 찍어서 조금 요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소의 양념은 다 됐어요. 이제 칼 쓸 일이 없으니까. 자, 요런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위생 때문에 막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섞으면 두부하고 고기하고 제대로 안 섞입니다. 손 들어가도 돼요. 손이 들어가면 그릇이 자꾸 움직이거나 덜컥덜컥 소리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밑에다가 젖은 행주를
깔고, 자, 삽이에요. 손가락.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요 부분으로 쿵 누르는 거예요. 자, 고기를 쓸어 모아서 쿡. 쓸어 모아서 쿡.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끈기가 있어집니다. 방학특 강의에 대학생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더만. 그래서 어묵 만들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간장, 염이 들어가고 난 상태에서 믹서기 돌리든 많이 치대주든 젓가락 가지고 막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풀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어묵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뭐죠? 핫바, 소고기 뭉쳐가지고 소시지 같이도 만들 수도 있고, 자, 찰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그 다음 두부 따라 안 놀죠. 근데 스푼으로 섞어서 넣는 학생들은 보면 두부가 덕지 돼 있어요. 손 들어가면 위생에서 감전된다고 쓰지 말라 그랬다더라고. 아니에요. 써도 돼요. 단 이렇게 봤는데 저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손을 쓰더라도 끝부분만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 됐습니다. 치우세요. 자, 됐습니다. 풋고추 보세요. 하는 동안에 물 쭉 빠졌죠? 곡선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물기가 안 빠진다고요. 네. 자, 그 다음 밀가루도 나와 있고요. 계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쓸데도 없어요, 오늘. 메뉴가 너무 간단해서. 자, 밀가루도 묻혀야 되고 계란도 묻혀야 되고, 이때 계란은 노른자만 분리를 해서, 꽤 8개니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표고점 사용해야 되는데 둘 다 오늘 메뉴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자 경우에 탁 깼는데 선도가 떨어져서 터져버렸어요. 이럴 경우는, 깼는데 진짜 선도가 떨어졌을 경우는 손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별로 의미 없겠죠. 감안해준다라고 하는데 점수 매기다 보면요, 그 학생을 표시는 해놨는데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왔을 때 가만히 별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감안을 해주긴 해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건져서 써야 돼요. 왜? 노른자만 써라고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써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하다 보면 계란이 모자랄 수 있죠. 여기에 내려갔으면 얘는 쓰레기라고 내가 버린다고 결정을 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감독이 다 보고 갔잖아요. 이럴 경우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 위에 있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 내려가 있는 건 쓰레기예요. 나중에 하다가 잘못해서 계란이 모자라요. 쓰레기통에 있는 슬쩍 걷어 올린다고.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소금이 재료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 약간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스푼으로 섞어도 되고 젓가락으로 섞어도 되고 별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섞어주고 노른자에 붙어있는 알끈 제거해주고, 오늘 충분히 다 붙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자, 노른자 준비됐고요. 흰자도 수용화된 거는 조금 섞어줘도 돼요. 그 다음 이제 밀가루 묻혀야 되죠. 밀가루 묻혀야 되는데 풋고추에 혹시라도 물기가 조금 있다면 좀 안에 닦아주셔도 돼요. 덜 빠진 물이 있다면 살짝 닦아서, 근데 이 정도면 써도 상관없겠다. 자, 저는 이 스푼을 끝을 잘 이용하거든요. 여기가 좁죠? 근데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앞뒤로 다 묻을 수가 있어요. 이 껍데기 쪽에도 이렇게 밀가루가 막 가면 잘못하면 푹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나중에 정 붙여놨을 때. 그래서 등은 바깥쪽에 껍질 쪽은 묻히지 마세요. 묻히지 말고요. 속에만 묻힙니다. 여기는 절대 안 묻게끔 하세요. 묻혀놓으면
이게 지져놨을 때 덕지덕지 껍질을 나듯이 우리 왜 화상 입으면 특히 여름에 선탠 한다고 수영장 갔다가 화상 입으면 껍질 덕지덕지 나죠. 그것처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쪽만 스푼 D를 이용해 가지고 안쪽만 넣고 톡톡톡 털어버리세요. 약간 안쪽에 소가 들어가는 부분만. 자, 밀가루가 접착제 역할을 해요. 밀가루를 안 묻히면 소를 넣었을 때 속이 쏙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풋고추 됐고요. 그 다음 표고는 유장 양념이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갓부분은 묻히는 거 아니에요. 속에만 넣고 다 털어냅니다. 그걸 많이 주세요. 털어내잖아. 지금 이렇게 묻히고 나서. 밀가루 그거 티 나는데 정말. 자, 이 밀가루가 안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이 밀가루를 묻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경과되면 여기 있는 수분을 밀가루가 빨아당기면서 찐득찐득해지거든요. 옷이 또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여분의 가루를 이렇게 올렸는데 안 털어내고 그냥 쓰면 물기 흡수하면서 찐득찐득해지면서 속하고 또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다 털어내서 작게 있으면 붙여주기 전에 그 역할을 못하고 떨어지겠죠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건 치우세요. 자, 요렇게 준비가 됐고요. 마늘도 5꼭. 요거는 혹시나 여분에 나중에 쓸 수 있을런지 싶어서 놔뒀는데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 소를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아까 우동 그릇이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치면 공기가 빠지겠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양식하듯이 이렇게도 공기를 빼거든요. 근데 이렇게 빼는데 저는 익숙하니까 보기가 괜찮죠. 여러분들아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게 안 되면 그냥 치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눌러주면 돼. 이렇게 공기 확실하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를 딱 빼버리세요. 눌러가지고 똑같이. 근데 똑같이 해가 될 게 아니다. 그죠? 표와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최대한 얇게 눌러주면서 넣어야죠. 중간에서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누르면서 넣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갓 아래쪽까지 밀어 넣어줘야 돼요. 갓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만 고기를 넣는다고. 그럼 여기가 비어 있죠. 고기는 열받으면 응고하면서 줄어들어요. 여기에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얘를 밀어가지고 갓 안쪽까지 고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갓 안쪽까지 밀어가지고 이렇게 갓 안쪽까지 완전히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정중앙은 얇게. 왜 얇게 할까요? 수축하니까. 그렇지. 익으면서 수축하면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평평하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갓이 이렇게 말려있죠. 그래서 다시 갓 밑으로 이렇게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처음에 할 때 표고 자체를 불려서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되면요. 갓이 주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유장 양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여기 할 때 질척해요. 벌써 질척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이면 얇게. 그래 빨리 익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도 빨리 익혀서 내야 되잖아요. 간 밑에까지 딱 넣고 나면 고기가 부족해요. 여기를 평평하게 하고 많이 들어가는 거는 떼내고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하다가 완성 못 해내는 사람들 많고요. 안 익어서. 제일 큰 건 안 익어서. 자, 이것도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잡으세요. 곡선이잖아요. 내 손 곡선이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를 채워주면 훨씬 좋겠죠. 가운데는 눌러서 빵빵하게 하면 얘가 어차피 볼록해지거든요. 그래 요 끝은 눌러서 잡아주고. 아, 이게 오이고추라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요 끝을 살리는 이유 알겠죠? 고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 빨리 익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끝에 밀어서 넣어주고 채워주고 여기 일자로 맞춰주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밀가루를 묻혀줘야 돼요. 밀가루, 계란. 자, 이때 밀가루를 묻힐 때도요. 여기다가 푹 잘못하다 툭 떨어뜨릴 수 있죠. 위에 안 묻게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울퉁불퉁한 거 화장으로 전부 커버하죠. 그래서 밀가루로 울퉁불퉁한 걸 다 커버를 하고 여유분 털어내고, 요렇게 해서 또 계란을 묻혀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러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표고는 괜찮은데 고추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분의 가루는 전부 다 털어내고 매끈하게 울퉁불퉁한 면을 한번 이렇게 화장해서 채워준다는 기분으로. 자, 고추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석산저. 고기 동일합니다. 양념 동일하고 성형만 달라요. 석쇠에 구워주는 것만 달라요. 그 다음 또 전이 뭐 있을까요? 자, 이제 전을 붙일게요. 집에 가가지고 온도를 올려. 후라이팬을 온도를 올리고 높은 온도로 올라갔을 때 기름 코팅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불 꺼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바로 약한 불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전을 붙이는데 요거는 완성 그릇으로 해서, 자, 급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 지금 뭐 3분 남았다는데 이게 문제게. 손 들어가도 돼요. 3분 남았다면 발로 할 수 있으면 발로 완성을 해도 돼. 3분 안에 무조건 완성해야 돼요. 그때는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완성을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분 남았대요. 10분 남았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고상하게 해도 돼요. 스푼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줄까요? 밀가루 때문에 계란이 골고루 안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묻고 어떤 때는 안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살포시 놓고 다시 계란 묻히고 불은 꺼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계란물에 얘가 빠졌어요. 건져요. 신경 쓰지 말고. 자, 계란물이 익기 전에 자리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뜯어져 버려요. 계란물은 프라이팬에 붙어 있고 얘는 그냥 옷이 벗겨져 버려요. 자, 지금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 위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르게 밑에가 평평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이때 스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익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불이 어디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정중앙을 피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애들을 다 보내세요. 색깔 덜 나면서 속까지 다 익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된다고. 보여요? 밀가루가 있는 부분에 안 붙은 쪽 있죠? 계란이. 이렇게 돼서 제가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계란물을 다 붙여서. 한번 눌러서 아래쪽이 평평하게 계란이 모양이 형성이 되게끔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자리로 당겨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속을 완전히 익혀주세요. 고기가 익어야 돼요. 불은 제일 약하게. 표고도 놓고 나서 스푼 등으로 한번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밑에가 울퉁불퉁했죠? 눌러줌으로써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계란의 색깔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눌렀는 거는 평평하죠? 안 눌렀는 거는 울퉁불퉁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속이 익게끔. 고추는 가장자리로. 여기에서 익혀주기 때문에 데칠 때 많이 데치지 말라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서 찬물 샤워해서 식힌 다음에 물기를 빼줘야 돼요. 여기도 열기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이러면 정중앙의 화구에 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가장자리 쪽으로 있죠. 기름을 중앙에 둘러서 먼저 가열을 시켜주세요. 온도가 똑같게. 여기도 뜨겁게, 기름도 뜨겁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 둘러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명절에 전부칠 때 지글지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거품이 발생되면서 되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요. 자, 근데 팁을 드리자면 시험장에서 한 5분 남았대요. 얘는 아직 이제 전부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해서 집에서 전부치듯이 하세요. 기름에 의해서 모양 포기하고 기름에 의해서 익혀서 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때는. 자, 전부 다 기름에 한번 쓱쓱 왔다 갔다 하면 위에 표면이 윤기가 나겠죠. 고기가 단단합니다. 다 익으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아까 계란물에 퐁당 빠뜨린 것들은 들어갔는데 티 안 나죠?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 다음 또 하나 밀가루 묻었던 게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데 식용유 넣고 한번 코팅 주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여기에 할 때 밀가루를 묻혔는데 본인이 덕지덕지신 밀가루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스푼 뒤를 이용해서 아까 식용유 넣었죠? 가열됐죠? 식용유를 묻힌 상태에서 위를 한번 그냥 고추는 이렇게 위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하얀색 가루도 없어지고 얘를 뒤집어서 구운 것처럼 윤기가 나버려요. 그리고 이 열기에 지금 뜨거운 기름이잖아. 이 열기에 한번 뒤집어 주는 효과가 나요. 기름도 일부러 마지막에 조금 많이 썼죠. 자, 잘했으면 뒤집어 놓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곡선으로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기도 해요. 그냥 나는 태워서 별로 안 이뻐요. 그러면 전부 다 엎어가지고 어차피 이래 내나 저래 내나 감독관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다 뒤집어 봅니다.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위에가 울퉁불퉁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외선 때문에 피부 벗겨지지 덕지덕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키친타올 있죠? 기름을 살짝 묻힌 상태에서 얘를 한번 쓱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안 이쁜 것들이 있으면. 자, 표고버섯은 똑같이 전부 다 4개 다 엎어가지고 이것도 이래도 별 의미 없다. 감독이 어차피 밑에 엎어놓은 게 탔을 거다 하고 밑에 거를 열어본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에 예쁘게 면 이렇게 하고 진도가 이 두 가지는